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좀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채입니다. 오늘은 뭐 찍는 날이죠? 네. 이달의 난초, 9월의 난초의 재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날인데 제가 매주 브이로그를 올리는데 같이 어쩔 수 없이 겹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짧게 난 4종류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재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난은 카틀리아죠. 사실 카틀리아가 난의 여왕이고 꽃의 여왕이 카틀리아고, 그죠? 그 난 중의 여왕이 또 카틀리아라는 게 워낙 다양한 컬러가 있고 색도 좋고 화형도 크고 그래서 카틀리아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카틀리아가 그렇게 많이 저변 확대는 안 됐지만 제가 볼 때 식물 전체 시장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호전만큼은 아니지만 어쩌면 취미가 분들 쪽,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말고 집에서 반려식물격으로 키우는 거는 호접보다도 카틀리아가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되고 구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못 만나서 그런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오늘 소개시켜줄 나는 아주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된 품종이고 이거 화면 보시고 이온난 농원에다 전화 주셔서 문자 주셔서 구매한다고 말씀해 주지 마세요. 저희도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싸진 않은데 다른 데서 일부 사이트나 뭐 매장에서는 좀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른 사이트나 뭐 매장에서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하고 저희 농원에서는 다양한 카틀리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제가 미니 타입부터 중형종, 대형종, 그다음에 화형, 또 화색, 또 향이 아주 다양한 그런 종류를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이니까 그래서 매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뭐 기다려주셔도 괜찮고요. 이 친구는 일단 이름을 밝혀드릴게요. 이름을 알아야지 가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저희 농원에 없습니다. BLC 그리니치 에머허트라고 해서 얘는 BLC 브라서블라라는 거하고 렐리오하고 카틀리아가 교잡한 세 가지 교잡한 품종이죠. 3속 교잡된 거죠. 촉감기죠. 그 다음에 그리니치 에머라는 품종명이고 대문자 시작하니까 당연히 교배종이고 AMAOS는 아메리칸 오키드 소사이어티, 그죠? 미국 난협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품종이고 대형종입니다. 일단은 등치도 대형이고 한 50cm에서 60cm 이상 되는 거죠. 그리고 꽃은 뭐 부정기적으로 피긴 해요. 근데 일단 향이 상큼하고 강한 편입니다. 보통 대륜계통은 거의 다 향이 강해요. 카틀리아는. 화기는 일반 카틀리아 대륜보다는 조금 긴 편이에요. 2주에서 3주 정도 사이 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그냥 처음부터 꽃모를 피고 폈으면 3주 정도 갈 거고 그러지 않고 매장에서 꽃이 핀 상태로 옮기든가 몽우리를 옮겼으면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2주를 못 갈 겁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요즘 제가 다른 방송도 좀 제가 서치를 좀 하는데 카틀리아를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파실 때 이렇게 보고 색이 이래요, 흐린 색이에요 라고 파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카틀리아는 변화무쌍합니다. 꽃이 몽오리 때 그냥 펴서 일주일 있다가 그리고 열흘 정도 있을 때 가장 스탠다드로 중심을 잡고 펴 있죠. 원색으로. 그리고 다시 지면서 또 색이 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건 붉은 계통이든 핑크든 화이트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핀지 한 열흘 정도 된 거고 여기는 이제 피기 시작해 3, 4일 정도 돼서 벌어지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꽃받침도 이렇게 약간 그린색이지만 약간 흐린 그린색이고요. 그죠? 꽃잎도 흐리죠. 이렇게 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술도 조금 더 여기는 흐리고 입술 안쪽에 보시면 진하고 또 진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카틀리아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LED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아시죠? 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분이 구매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리니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소개시켜드렸고 이제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품종은요. 요즘 꽃이 정말 없을 때예요, 그죠? 없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근데도 피는 거. 원래 다들 아실 거예요. 덴들비움 아노스몬과 파리시를 크로싱한 게 스위센트고
싱잉 스위스 센트라죠. 스위스 센트 그거랑 다시 아너스물 다시 크러쉬한 애가 요런 품종이에요. 복잡하죠. 이렇게. 간단해요. 아너스뭄이라는 대형종이 있습니다. 꽃이 크고 주렁주렁 달리는 어떤 향수통이라는 품종하고 그거랑 비슷한 종인데 파릿이라고 작고 소형종이죠. 꽃은 한 3에서 4cm 정도인데 향이 강한. 그리고 피는 시기는 파릿이가 먼저 피고 그 다음 아랫이가 파릿이가 한 2월경 그죠? 그것도 피고 아너스뭄이 3, 4월경에 피는. 근데 두 개를 결혼시켜서 나온 거에다가 다시 아너스뭄을 다시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싱잉 스위스 센트보다는 꽃이 좀 더 크죠. 근데 그럼 지금 왜 폈냐? 지금 왜 폈니? 예. 저도 모르겠어요. 얘네 덴드로 계통 자체가 이렇게 느닷없이 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대로 피는 건 언제 피는 거죠? 봄에 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가 이게 커야 나중에 한 1m까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주를 잡아서 이런 지주를 잡아서 세워서 이렇게 피는 느낌도 괜찮아요. 그리고 늘어지게 피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근데 너무 이뻐갖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향은 특징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납니다. 굉장히 강하죠. 번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핑크톤에 꽃받침이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보면 입술은 아너스문보다는요, 약간 파리시를 좀 닮았습니다. 그리고 중심부. 꽃잎수의 중심부를 반으로 딱 갈라서 붓으로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탁 터치한 느낌입니다. 양쪽으로 터치를 싹. 이렇게 딱 진핑크가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죠. 덴드로비움. 얘가 이 종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종류도 상당히 가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지역 있죠. 사계절 있는 지역에서 추워도 특히 추워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카틀리아나 뭐 기타 난들이. 근데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온에서 강한 편이죠. 5도, 10도, 보통 5도, 7도까지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면 제주도나 뭐 남부지방은 앞으로 수십 년 뒤나는 야외에서도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일단 재배가 쉽다. 잘 죽지 않는다. 물 관리가 편하다. 그죠? 꽃이 매년 봄에 되면 무조건 잘 핀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비슷한 이런 유사한 다양한 것들 준비 중이고, 10월 달에, 11월쯤에 저희가 난장터에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판매할 예정인 그런 품종이고요. 이렇게. 그죠? 정말 몽롱한 느낌을 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파피오 페디름, 지색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재배법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잎이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무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꽃은 부정기적으로 핍니다. 근데 얘는 파피오 페디름 중에서 마우디에 타입이라고 1년에 여러 대가 나오죠. 나와서 절화용으로도 많이 쓰고, 보통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절화 시장에서 요만한 꽃대 하나 잘라서 8,000원, 10,000원 하더라고요. 꽃대가. 그죠?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에요. 시중에서 보통 2만 원대에서 25,000원. 품종에 따라 틀립니다. 좋은 품종 같은 5만 원 정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매력이 어떤 매력이냐면, 일단은 향은 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슬리퍼 모양으로 돼서 레이디스 슬리퍼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신선들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신선난초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고, 복주머니 난초 이런 것도 있고, 소원을 비는 난초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온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식충식물 있죠. 벌레 잡아먹는 그런 식물인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얘는 그렇지 않고요. 잡아먹는 게 이 구조가 이쪽으로 곤충이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면요. 이쪽은 경사가 많이 진 데다가 매끄러워요. 근데 벌레가 여기로 못 나옵니다. 기어서. 근데 이쪽 라인은 경사도가 이렇게 좀 있죠. 덜하죠. 그리고 여기가 계단 형식으로 그 털이 있어서 곤충이 일로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안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이 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수술이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하나씩. 골로 통과해서 나오면서 머리에다가 수술을 묻히고 가서 다시 암술한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지 식물을 잡아먹는 식침식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죠. 사실은 저희 지금 끈으로 묶어놨는데 풀르면 이렇게 착 처지는 그런 느낌의 그런 품종. 한번 풀어볼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피면 이게 뭐라고 느낌이 이런 느낌이 있냐면 이게 덴드로비움의 매력이죠. 일단은 늘어지고 요즘같이 꽃이 없는 시기에 꽃을 볼 수 있고 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꽃 자체를 이렇게 보면요 멀리서 보면 그 뭐죠 우리 백꽃이나 이런 거를 멀리서 확대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화형이에요. 물론 꽃받침 3개, 꽃잎 3개니까 틀리지만 느낌 자체가. 그리고 화형이 이 대에 비해서는 꽃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향은 살짝 있습니다. 살짝. 근데 뭔 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안 난다?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의 매력은 일단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덴드로비움인데 대가 거의 죽백란 아시죠? 행코키라는 죽백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잎선이 생겼는데 죽백란 어떻게 되죠? 이 벌브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얘가 우리 낚시찌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는데 얘는 끝까지 일자 국수 면발로 그냥 끝까지 면발 정도 굵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산들산들해서 꽃이 피면 어떻게 해요? 꽃이 보통 많이 안 핍니다. 2송이, 3송이, 1송이 이렇게 펴요. 이게 또 좋은 장점이 여기서 보면 이 마디 있죠. 이게 이 오랜 세월 동안 다 꽃이 핀 마디 자국이에요. 여기도 피고.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지겠죠. 꽃이 핀 애들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서 또 준비하고 있고. 한 번 피면 상당히 오래 가는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지고 하여튼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은 어려워요. 덴드로비움 아우리쿨라툼이라는 품종이기도 한데 가격은 좀 있습니다. 얘가 큰 세월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니지만 1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품종이라서 이거는 좀 내가 매니아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정말 특이하게 한 거를 원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당하고 일반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품종이긴 한데 발음이 원래 정식 발음은요 저희 직원분 중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되게 중요합니다만 오리큐레이툼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스펠링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있는 대로 AURI 아우리 CULAT 아우리쿨라툼 그렇게 해서 발음을 하고요. 되게 멋진 품종입니다. 덴드로비움 아우리쿨라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에서 짧게 저희가 4가지 품종을 이제 소개시켜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달의 난초 재배법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했던 로스틱 스팟이죠. 이름을 뭐라 그랬죠? 노도사하고 크러싱하는 로스틱 스팟인데 이 품종은 저희 난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품종이고 이름은 제페니스 뷰티 이도 있고 이런 뷰티도 있고 저런 뷰티도 있어갖고 제가 어떻게 했죠? 이름을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 전에 방송 때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데 왜 코리아 뷰티는 없다 그래서 코리아 뷰티라고 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구매하신 분들이 일단 저는 분갈이 전에 사실 이게 물에 담갔다 빼는 게 좋아요. 왜? 뿌리가 덜 망가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식재도 단단하지 않으니까 털기도 쉬워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빼고 눌러서 그냥 빼는 것보다 누르는 게 좋아요. 이게 방송 일부 보면은 뭐 식물 하셨다는 분들도 자꾸 막 이렇게 뽑고 안 뽑히니까 막 이렇게 막 뽑는데 그거 식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재배 직접 해보셨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기본이죠. 잡으면 짝 이렇게 누르면 빠지잖아요. 쉽게. 그죠? 이렇게 뿌리가
이게 플라스틱이 붙어 있다가도 뜨드득 떨어지죠. 그리고 살짝 빼면 빠지겠죠. 이렇게 빼서 그대로 식재가 보니까 식재는 이게 분갈이해서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난 이게 싫다 그러면 거의 털고 완전 다른 식재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구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분이면은 국산 토분이니까 통기가 잘 돼요. 이 면으로도 좀 통기가 다 되죠. 근데 독일분이나 중국분들은 통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구멍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게 좋고요. 성격상 나는 물을 자주 줘야 된다. 그리고 보통 말라서 죽이는 것보다는 과습해서 많이 줍니다. 물을 많이 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어야 되죠. 뚫을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뚫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뚫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중앙부터 뚫으면 얼마든지 크게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면 그 스타일대로 구멍을 점점 이렇게 크게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조정하시기 나름이에요. 본인 성격에 맞게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깔망 넣죠. 깔망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다른 벌레들이나 뭐 달팽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재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넣고, 바크는 넣고 안 넣고는 또 본인 성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크를 밑에 이렇게 깔겠습니다. 바크가 높으면 더 많이 깔겠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스테를 털어볼게요. 스테는 저희가 스테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스테가 죄송하게도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다가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요거 스테그라머스 뉴질랜드산을 12리터 짜리죠. 마른 거 이만큼 집어넣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아예 안 들어와요. 물론 일본 시중에서 아직까지 좀 확보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스테를 정말 더 좋은 것을 쓰겠다. 진짜 좋은 거.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이 정도면 되긴 한데 내가 진짜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건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네, 쓰시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고민 끝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고민해도 노력해도 안 돼요. 돈을 줘도. 그래서 저희가 이 스테하고 비교를 하다가 기존에 쓰는 것보다 2배 정도 비싼 칠레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커요. 이만해요. 뭐 어떻게 사? 판매도 하기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물에 넣어서 짜서 일정 양을 요거 2개 정도 요거 반 딱 쪼갠 거 있죠?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플라스틱 여기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꽤 무겁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여기에 한 호접나 큰 거 있죠? 그거 2개 반 정도 심을 양이에요. 이런 건 많이 심겠죠? 이렇게 넣어서 3,500원에 이제 판매할 거니까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근데 단 마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젖어 있는 거 가기 때문에 빛에 있는 곳에다가 얘를 이렇게 두면 마른 건 괜찮지만 얘는 여기 이끼가 쭉 끼겠죠. 상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바로 쓰실 분은 이대로 쓰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뚜껑을 열어서 말렸다가 말려놓은 거죠. 그늘에서 말려서 나중에 물 묻혀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볼게요. 일단 제거하고 뿌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았네요. 좀 많이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스테가 많이 못 받았어요. 이제 뿌리가 내리고 생각보다 스테가 뿌리가 많이 못 받았네 진짜로. 털어서 털었는데 뿌리가 생각보다 이런데 이런 부위 있죠 이렇게. 상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만져보면 다 살아있는 그런 뿌리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래서 제가 가산했었어. H2. 이제 상비약입니다. 우리 나학생님들은요. 그리고 이거 어떤 분이 제가 다음에 요거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줄 건데요. 아주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미 쓰고 있다 어떻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쓰시는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음료수통 같은 데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큰일 납니다. 누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이소에 가면 이런 거 500원, 800원에 파니까 절대로 음료수통에 갖다 넣지 마시고요. 뿌리고. 병이 있다면 뿌려서 한참 오래 있어야 되지만 이건 예방입니다, 제가. 뿌려서 놔두고 수태를 꺼내서 워낙 단단하게 양이 꽤 됩니다. 뽑아서 이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좀 나올 수 있어요. 질레산이 제가 해보니까 뉴질랜드하고 이거랑 이게 질레산의 A급이에요. A뿔이라고 해서 저희 구매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 칠레 분들이 좀 거친 것 같아요. 찌꺼기가 많이 나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제거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긴 하는데 간혹 이게 껴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항상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요. 뿌리가 눌리지 않게 안쪽에다 넣고 화분보다는 보통 잡으면 헐렁하게 이렇게 했을 때 잡으면 얘보다는 커야 돼요. 조금 작네요. 느낌이랑 잡고 이때 약간 너무 밑으로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약간 위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토분은 공동심기 같은 것이 안에같이 망을 넣어서 이렇게 통기 잘 되는 걸 넣고 하는 경우는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감아서 실로 감든가 발이 긴 걸로 감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좀 크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누르면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단경성이니까 한쪽으로 자라는데 이거는 보시면 여기도 자라고 양쪽에 나왔네요. 상대가. 그래서 제가 그냥 중앙에 심었습니다. 손가락 마디 정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은 이후에 저는 물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관리해요 하지만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뿌리가 살짝 돌기 시작하기지만 말리는 게 좀 좋아요. 뿌리가 뻗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죠? 물 안 주고 있다가 좀 마르면 원래는 제가 담궜다 빼라 그러잖아요. 근데 뿌리가 아직까지 밑에 뻗은 게 아니고 여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을 위에다 살짝만 채워요. 요만큼만. 그럼 요만큼 스며들겠죠, 살짝. 그 정도만 유지하면서 말려주다가 조금 잎이 쪼글쪼글 하더라도 뿌리가 한번 쭉 들어가요. 물이 부족하니까 물 찾으려고 쭉 돌죠. 그럼 그때 정상적으로 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하나는 부작을 할 때 그리고 요거는 커야 이게 만약에 대형 사이즈면 제가 좀 더 큰 데 심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중소형 사이즈예요. 다 커도 요 정도 되는 거. 여기서 4년 정도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키울 수 있고 직접은 문제 없다는. 그래서 이렇게 옮긴 거니까 심으실 때 이게 대형종이지. 아까 그린이처럼 크면 어린 맺으면 좀 더 큰 데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작이에요. 부작은 다 됩니다. 뭐 기아장도 되고 그냥 일반 화산석도 괜찮고 나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데 오늘은 가정하에 수텐 이상 어쩌면 한번 다 털게요. 무조건. 예, 그냥 오래된 스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털겠습니다. 털었다고 치고 뿌리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이렇게 먹은 자국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상황이 있고 안쪽에도 좀 있네요. 안쪽에도 이렇게 상한 애들은 무조건 가위로 자르든가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그리고 여기서 불피나무가 이것도 스타일인데요. 작다고 문제 안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나는 큰 데에 도화지게 큰데 작은 그림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요런데 작은데 이렇게 많이 크게 붙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 정도도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붙일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받는가 보다 얘네들 앞뒤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 정면이 많이 보이는 게 앞이고 뒷면이 많이 보이는 게 뒤겠죠. 그러면 이렇게 심어야 되죠. 근데 얘도 순이 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할 때 그 모양을 보는데 원래는 여기가 앞이에요. 근데 다음 새끼 순을 보니까 요 순을 위주로 해야 돼요. 요 어린 순 있죠. 그럼 얘가 정면이 가는 게 좋겠죠. 그럼 이렇게 붙이는 게 좋겠죠. 저는 이렇게. 그래야지 위로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타고 올라갈 때 이렇게 타고 가겠죠. 앞으로 이렇게 그죠? 네, 위로 타고 올라가죠. 뒷면에. 촉이 이쪽으로 나올 거니까 뒤로 이렇게 나오니까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완전히 이렇게 넣으면 순이 잘 나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수태는 밑에 안에 깔아도 되고요. 여기 밑에 안에 깔은 순 안 깔아요. 왜? 나무에서도 수분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안에 넣었을 경우에 또 가습의 역량가 있어요. 부작을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작이 일반적으로 화분에 심은 것보다는 덜 자라요. 당연히 속도가 적어요. 근데 오랫동안 병 없이 키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식재를 될 수 있으면 적게 넣고 물을 자주 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 부작의 장점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하고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분해 심으셔야죠. 그죠? 말릴 거 걱정 안 해요. 뿌리가 뻗으면 그다음부터 적응을 해요. 물이 적어도. 그래서 끝.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고가 저는 뭐 불피가 해고보다 우수하지 않다 그런데 해고의 그 멋스러움 때문에 해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만간 저희가 해고를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한 번에 몰아서 싹 한번 하려고 하니까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때 구매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네요.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파이오 카란세 크립토나이트 체력 파이어. 얘는 앞으로 많이 클 거예요. 이만큼 그래요. 이렇게 번지래요. 그렇다고 얘를 이만원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태도 되고 가는 바꾸고 되고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토분에 심는 거는 비추. 왜? 분을 계속 갈아줘야 돼. 계속 커져야 되는 거예요. 카틀리나 이런 것처럼 여기서 몇 년 동안 키울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거예요. 빨리. 촉도 늘어나고 덩치도 커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가도 요 정도 화분에 들어가든가 조금 더 큰 이 정도 화분도 괜찮다. 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지생란이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여기 솜털이 이렇게 쫙 털이 있어요. 지생란의 특징이죠. 당연히 저는 뽑을 때 알았어요. 이렇게 이 정도 발달할 거라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굵은 바크를 넣어도 되고요. 깔아도 되고. 자, 굵은 바크 좀 있으니까 그렇게 깔고. 많이 안 깔아도 돼요. 그리고 깊이는 이것도 지금 보면 복경성이잖아요. 이렇게 자라죠. 그러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오른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쌍둥이 나고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지치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심을 때부터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심자마자 공간이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렇게 붙여야죠. 최대한 밀어서 이렇게 붙여야죠. 가운데 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붙여야지 이만큼 공간이 생기고 뿌리가 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심고 이거는 지생은 그냥 저는 이렇게 심어도 돼요. 가는 밖으로 다 채워도 되고요. 이렇게 수태 있죠. 이렇게 쳤는데 가는 이렇게 부스러기 수태들 있잖아요. 얘랑 같이 바크랑 섞어서 심어도 돼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클 때는 전부 다 이 6에서 9짜리 있죠. 가는 거. 요렇게. 이걸로 심으면 안 돼요. 아주 클 때는. 워낙 막 이렇게 큰 분에 심을 때는 굵은 바크로 좀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요런 바크로 해서 심고, 이렇게 해서 채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렇게. 스테랑 있으면 이런 걸 지생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거 보시고 요 화면만 보시고 끝까지 안 보고 저렇게 섞어서 심어도 되네? 네, 괜찮습니다. 물론 착생도 통기가 잘 되기만 하면.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권하지 않은데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스테를 뜯고 해서 이렇게 비빔밥 잘 볶아서 비빔밥을 만들자. 이렇게 비빔밥 지생이니까 찌꺼기 좀 빼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요거 우선 지생입니다. 지생 착생은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넣고 밑에다가 먼저 깔아요. 높이를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니까 아 밑에다 보니까 3cm만 더 부으면 그 정도 높이가 되네요. 눌러놓고 얘를 얹어봐요. 딱 이 높이네. 그리고 잡고 이렇게 큰 분으로 들어갈 때 수채로 다시면 안 돼요. 망붕인 경우 빼놓고는 물감이 안 됩니다. 그건 지생이든 착생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보니까 저녁 때 볶음밥을 먹고 싶네요. 이게 자꾸 해무로 생각나지. 자, 저녁 때가 돼가니까. 그리고 아까 그 작은 데 있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큰 거 같죠? 자, 보셨나요? 이렇게 심었을 때 뒤에 공간이 많이 남죠? 파이오카란세, 크립토나이트. 크립토나이트는 뭔지 알았죠? 슈퍼맨이 무서워하는 돌. 이게 나중에 이게 딱 펴갖고 이렇게 커지고 점점 넓어지면요. 쫙 되고, 이렇게 키우셔서 엄청 컸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정원이 있어, 마당에. 그럼 그런 데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별도로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땅을 이렇게 파요. 한 40cm, 50cm 깊이로 파요, 이렇게. 팝니다. 흙으로 돼 있죠. 파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배합을 해서 넣어놔요. 그리고 거기에다 심으면 돼요. 알겠죠? 지생이고 덩치가 커질 거니까 그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카스테죠. 리카스테는 반 착생, 반 지생 그런 품종이에요. 저희가 키워보니까 착생이라고 하는데, 뭘 해도 잘 커요, 얘는. 너무 과습되지 않게 식재만 하면 뭘 해도 잘 크는데, 워낙 이게 잎은 나중에 자라서 벌브가 커지고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거 받으신 분은 여기서 겨울 날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분, 요런 분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분서해를 치면, 이 정도 사이즈. 이거 하고, 이것도 뽑으면 뿌리가 아마, 뿌리는 얘는 좀 얇아요. 근데 뽑아만 볼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근데 시작은 문제 없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망분에다 키우셔도 되고요. 망분으로 할 때는 바닥에는 깔망을 껴도 되고 수태를 얇게 깔아도 됩니다. 깔 때. 눈빛이 바빠도 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걸 수태로 다 해도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워낙 밖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게 양이 꽤 되는구나. 저는 많네요. 꽤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깔망을 까는 것도 괜찮은데 깔망을 깔지 않고 저는 스테로 됐죠. 이게 착생인 경우에는 얘가 수태가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바닥으로 이렇게 깔아요.
전 이렇게 하면 되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먼저 한 번에 이 측면이 다 깔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쪽 면에다 저는 이렇게 얇게 깝니다. 이런 식으로 깔고 먼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냥 바크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러면은 잘하면서 물 줄 때마다 계속 빠져요. 아니면 망 이거 있죠? 요걸 이렇게 테두리를 다 두르고 바크 채우셔도 돼요. 그러면 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 사이에다가 망분 쓰셔도 되고 일반분 쓰셔도 돼요, 얘는요. 또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태로 씹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 바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해놓고 얘는 착색성이 있어갖고 하지만 이게 전체가 망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해서 키우면 너무 많이 말릴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저는 살짝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 뭐 물주기를 자주 하시는 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만 바크가 자꾸 도망가니까 커버. 이렇게 해서 꼭 매달고 안 키우셔도 돼요. 뭐이래도 자, 보시면 수태 보세요. 수태. 참, 여기도 수태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깔망이, 이 깔망이 이렇게 커요. 그죠? 시중에 100원이면 살 거예요. 50원, 100원이면. 그거를 이렇게 접어서 아니라 끼고 거기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덴드로칠름 마크란섬, 이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에요. 쫙 늘어지면 수십 대가 나왔고 진짜 황홀할 지경의 그런 품종인데 저희가 이제 분주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 상태로, 이대로 키우세요. 아니면 뽑아서 망분으로 넣을 거면 조금 더 큰 망분, 이거 말고 저희 가장 소자 망분 있죠? 그 망분으로 그대로 수태만 더 감싸서 넣어서 키우시고 활착이 되면 내년쯤에 요 사이즈로 옮기면 좋아요. 이 사이즈에서 조금 더 한 치수 더 큰 걸로 옮길 때는 키우면 어떻게 되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착생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분은 지금 보시면 분은 요만해요. 그죠?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그리고 현재 이게 촉이고 내년에 꽃대 나올 애들이 이게 다 새촉이에요. 그죠? 여기면 제가 대충 숫자로 해봤을 때 잘 모르겠다. 하여튼 50개는 넘어요. 그럼 내년에 몇 죠? 꽃대가 50대가 나온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미크란섬을 구매하신 분들은 분이 그냥 낮잖아요. 그럼 꽃대가 여기 다 닿아요. 나중에 감상하시고 키울 때 꽃대가 나올 때쯤이면 그냥 이렇게 낮은 분에 심으신 분들은 분 같은 거 엎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꽃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감상하시고 하는 게 좋고 꽃대 자르는 게 좋겠죠. 나중에. 근데 나는 늘어지고 거리로형을 하고 싶다는 전혀 문제 없죠. 그냥 이렇게 해서 걸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보이겠죠. 이거는 취향에 맞게 이쪽으로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기서 과연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것 중에서
베란다로 나가야 될 것과 안 나갈 것. 빛이 많이 필요한 것과 안 필요한 것. 자, 카틀리아는 반그늘에서 그늘 사이, 반그늘에서 갑자기 반그늘에서 우리 양지가 아니라 반양지죠. 베란다 하고 거실 사이. 그다음에 거실도 괜찮아요. 그 정도 햇빛이 꾸준히 들어오고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좋고, 나머지 품종 있죠. 나머지 파이오스, 그다음에 덴드로칠름, 그다음에 우리 리카스테, 이런 친구들은 호접 정도 빛, 반그늘이 딱 좋습니다. 너무 햇빛이 세면 어떻게 돼요?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이거 막 이렇게 작업했더니 어떻게 되죠? 잎이 막 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타는 것도 끝이 타는 거, 이런 거 있죠. 보여주면 보세요. 파이오카란제는 이것도 하엽이 져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다가 하엽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타나도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친구는. 그리고 리카스테도 잎이 좀 이렇게 깨끗하지만 점점 이렇게 밤색으로 변해가요. 근데 벌브가 어느 정도 통통해지면서 변화가면 괜찮은데, 올라오자 변하면 그건 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런 과산화수를 뿌려줘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통통해지고 잎이 이렇게 갈변화되는 거는 정상적이에요. 이러다가 하엽이 지는 거니까. 근데 하엽이 안 지는 품종, 이 품종이 있죠. 덴드로칠름 미크란섬은 잎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는 품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품종들이 빛이 너무 세면 잎이 타든가 이런 병기가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이거는 곰팡이균이죠. 탄저균. 뭐 입마른 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이 친구를 뿌리고 충분히 뿌려서 6분 이상 방치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여기만 도려내도 보기 흉하잖아요. 그죠? 여기만 만약에 이렇게 도려냈다고 쳐요. 자. 이거 보기 흉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잎이 있는 경우는 세로로 아예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을 때 그 티가 안 나죠. 여기도. 대신에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병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의미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그죠?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잎을 좀 더 살리려면 이렇게 자르는 게 낫겠죠. 여기부터. 그죠?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리면 병균도 없이.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 뒷면에 있을 때 잎 전체에 그 병이 얼마큼 퍼졌는지가 보여요. 여기 부분도 아래로 이렇게 잘라서 키우시면 된다. 그리고 저희는 대량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만, 소량으로 키울 때는 충분히 더 미리미리 체크해서 예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이달의 고래난초 재배법을 말씀드렸고, 저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고 하는데, 전에 다 했던 얘기들인데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 방송을 보는 저희 찐 구독자님들은, 학생님들은 보고 맨날 같은 소리야 반복을 왜 해야 하지만, 이 방송을 처음 본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을 하고, 그리고 항시 우리 난학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좋은 정보 주시고, 그리고 시청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항상 노력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알코올하고 이거 이쪽 가산화수소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할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신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읽으면서 이런데 적용을 하고 했다는 거.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 혼자 실험 다 해볼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해보니까 괜찮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일이 다 하면 좋죠. 근데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인생 경험이나 식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직접 제 방송을 보고 해보고 아니면 또 전에부터 알고 있던 것들 내용들을 주면 그게 댓글 모아서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백과사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식물 나한업계에 훨씬 더 한 단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정보 기술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나혜생님들 댓글에 맨날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하셨을 텐데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